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2023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내놓은 이 세법 개정안, 불황과 세수 부족 속에서도 경기 반등과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데, 이 개정안에 대한 교수님의 총평,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세부담을 낮추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장에 통화를 공급해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만 외치면서 경기 부양책은 내놓지 않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 등 그 경제 취약계층에게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이른바 그 유효 수요를 늘려야지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난다는다. 이거는 상식화된 경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완 정반대로 조세 정책을 펴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요. 윤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세금을 낮추는 조세 감면 정책만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라 살림은 해마다 불어나고 정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낮춰서 조세 수입을 줄이면 어떻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위기 그리고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등 그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고 재벌 대기업과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의 그 조세 감면안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소위 부자 감세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경기가 상당히 이제 얼어붙어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이 재정 건전성 이렇게 되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금이 교수님 실제로 얼마나 덜 거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그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앞으로 5년간 총 64조 4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올해 이번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은 추가로 또 3조 700억 원이 더해져서 5년간 67조 4,700억 원의 세금이 덜 거치게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미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 가까이 수입이 감소해서 올해는 적자 재정이 그 예상되고 국채를 연말에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경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결혼 자금일 경우에 부모나 조부모가 이제 돈을 주는 그러니까 증여세의 그 면제의 금액을 대폭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있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결혼 자녀에 대해서 비과세 증여를 기존에 10년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신랑 신부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재산도 그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으로 확대를 하고 증여 자금 용도도 전셋집이나 아파트 구입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런 얘기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세법을 바꿀 경우 누가 혜택을 보느냐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 정의당 장혜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혜택은 가구 자산 상위 13%에게만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증여세 제도로도 평균적인 가구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도움을 줘야 증여세 내는 거잖아요. 주택과 차량 구입 자금이 아닌 그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원래 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비용이 보통 한 5천만 원에 달하고 그 현재 그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미 현행 제도로도 결혼 자녀 1인당 1억 원 이상 증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돼야 이제 앞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그 2명의 자녀를 둔 5, 60대 가구주가 저축성 금융자산을 2억 원 이상 보유한 가구를 조사해 봤더니 상위 13%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온 거죠. 예. 그 얘기는 하위 87%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그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늘려봤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현금성 자산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가구라야 되는데 소득 수준 상위 7.4%만이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93%는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상위 7% 정도. 네. 그 정부의 의도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자, 결혼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래서 지금 출생이 워낙 안 되고 있으니까 출생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 이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5월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에서 보면은 모든 연령층의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의 경우 소득 하위 10% 중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 47%에 그친 반면 상위 10%는 무려 9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잣집 자녀들이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들은 증여받을 돈도 없고 집장만 하기도 힘들고 자녀 키울 걱정 때문에 결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면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줄 돈이 없는 부모들은 괜히 미안하겠죠. 자식. 그렇죠. 네, 누구는 해준다는데 나만 못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실 그런 테니까. 위험에 빠질 거고 그다음에 결혼기에 또 달한 청년들에게는 상실감과 소외감만 줄 것이다. 90%의 그 청년들에게는. 그러니까 차라리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그 금액만큼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가계 승계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를 또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그 비율이 10% 과세 구간을 이제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증여세 분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앞서 작년 말 그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가업을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이미 매출액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이미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 그 가업 상속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들이 그동안 편법으로 가업을 승계했던 사례가 너무 많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이번 세법 개정안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요. 부자 감세 논란에 휩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밖에도 이번에 발표된 그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 또 담겨 있습니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내 복귀 후 7년간 소득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가 되고요. 예. 바이오 의학 관련 기술 시설은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돼서 시설 투자 및 연구 개발에 대해 각각 최대 35 내지 50%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용시장 안정화 대책인데요. 아, 네.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3년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오는 2026년 말까지 이제 3년 연장하기로 했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것. 요거는 좀 잘해줬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은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해 주셨고 이번에 부동산세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것도 조금 예상을 벗어났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그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 증여세 근본적인 그 개편 작업이 이번에는 빠졌고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다 보니 신중을 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미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죠. 그래서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아마 염려해서 이렇게 뺀 것 같고요.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우려도 아마 어려울 것이고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뺀 거는 현 정부의 지금까지 기조로 볼 때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총선을 의식해서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재벌 기업과 그 돈 많은 부자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 분명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른경제 자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 평가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